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입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5, 6월 식중독주의보가 내렸다고 합니다. 제 주위에서도 이 식중독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세기 멘토님, 이 식중독주의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자, 식중독은 일단 면역이 약한 영유아나 노약자, 그리고 만성질환자들 이분들한테 잘 걸린다고 하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따뜻한 물 좀 많이 마셔가지고 이 탈수 증세를 좀 완화시켜 주시고 유제품은 좀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식중독에 걸리면요, 바로 이제 응급조치를 한 이후에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뜻한 물을 좀 먹는 게 좋다고 하네요. 하여튼요, 우리 모두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 수익 많이 올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호세기 멘토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번 주 이렇게 보면요, 2013에서 2017포인트니까 결국 거래소 같은 경우는 4포인트 정도 오른 것 밖에 없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좀 많이 하락했어요. 557에 549니까. 사실 뚜렷한 호황제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좀 매수해주는 종목, 아니면 재료주, 모멘텀 있는 종목, 또 이런 종목은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계속되지 않겠냐 생각되는데요. 남은 회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주 상승폭보다는 시장의 질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선 외국인들의 매수세 어마어마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수, 목, 금 오늘까지 3일 연속 또 선물까지 매수에 나서면서 시장을 들어올리고 있는데요. 2000포인트 이상에서의 노름이라는 거죠. 2000포인트 주변에서 근처에서 만약에 기관들이 지난번 환매처럼 매도가 나왔을 때 굉장히 위축되었었는데, 이미 2010포인트 이상에서 이런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향후 어떤 추가적인 강세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제가 말씀해드렸던 상고하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들도 이 환매에 대한 우려 매도 계속 나오는데, 그 우려될 부분들요, 어느 정도 소화가 굉장히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계치에 어느 정도 봉착이 되지 않았나. 즉 5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충분히 다시 한번 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물론 코스닥의 어떤 강세가, 상대적인 강세가 나왔어요. 코스피가 0.08%인데
코스닥 0.5%로 강세가 나왔긴 했는데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은 거래량이 전혀 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힘을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 다음 주도 굉장히 좀 안정감 있는 흐름을 보이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오세기 멘토님, 다음 주 시장 좀 전망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제가 보면 이제 이 수급도 괜찮고 미국이나 뭐 유럽 다 좋은데 일단 이 좋은 조건이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게 지금 답답합니다. 연초 지수가 2013인데 11포인트인데 2013포인트 그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답답하죠. 자,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5월 달만 해도 상당히 많이 매수했어요. 1조 6천억 정도 매수했고 선물도 11,000계약이니까 예전 같았으면 지금 같으면 한 50에서 100포인트는 아마 더 올라가면서 박스권을 뚫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고요. 특히 오늘도 지금 유럽에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나 스페인 등이 이제 신용도를 상향하면서 완전히 이제 금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게 거래소 지수입니다. 거래소 지수는 연초 지수가 2013.11포인트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올라갈까 말까 지금 상당히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4번에 걸쳐서 돌파하려다 실패를 했고 지금도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가 뭐 1,350억 들어왔지만은 기관 매도가 상당히 나왔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올려놓지 않으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반기에 물론 이제 5, 6월 달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그렇게 크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6월 달에 FMC 회의에서 과연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남아있는 변수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일단 호재 악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일단은 뭐 2,000포인트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2,000포인트를 크게 뭐 훼손하지 않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전고점이죠. 2,050포인트 정도 그 부분, 그러니까 전고점 정도 이렇게 해서 박스권 장세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는 뭐 붕괴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2,050포인트 돌파도 금방은 좀 어렵다.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 조금 어려운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봅니다. 뭐 530, 40포인트 정도에서 뭐 지지는 뭐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시인형이 지금 2조 3천억이에요. 2조 3천억 되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뭐 저평가도 되고 그동안 이제 악재가 많이 뿌려졌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연초 지수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하겠지만은 코스닥은 더욱더 조금 지금 물론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뭐 오늘 올랐지만은 그 쉽지 않다. 그래서 코스닥은 540에서 한 560 정도. 그래서 다음 주 장은 큰 흐름보다는 뭐 지수보다는 역시 종목별로 여러분들 모멘텀의 재료 그리고 향후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는데 단기 매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단기 매매는 여러분 다칩니다. 단기 매매 돈 버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좀 중장기로 좀 매매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은혜터님은 또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뭐 한 달 전에 말씀해 드렸던 1,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은 안도랠리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아직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4월 달에 2,000포인트에서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1,930포인트로 밀렸던 거, 또 이번 한 일주일 이상 2,000포인트 이상이긴 하지만 지지부진하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지만 기관들이 많이 팔고 있으니까 또 한 번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데 완전히 다릅니다. 4월 달에 급락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 1, 4분기 실적 어닝 쇼크에 대한 부담감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기 때문에 의도적인 하방으로의 배팅이 가능했다고 본다면 지금은요, 이런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어떤 상황이죠? 안도랠리라 그랬습니다. 안도랠리.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연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작년 6월달, 8월달, 10월달에 시장에 강세가 나타났던 흐름의 데자뷰다. 즉, 이 흐름을 보시면 작년 이제 6월달 급락이 들어왔었고요. 10월달까지, 8월달까지 코스피는 5%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8월달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된 이후에 무려 10월달까지요. 20% 가까운 상승,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간에 코스닥 같이 연계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작년 6월, 8월, 그리고 10월 달 보면 6월에서 8월은 코스피는 5%밖에 못 올랐지만 8월에서 10월 달
10% 이상 강세를 보였고요. 그럼 자, 동일한 상황에서 코스닥을 보면은 작년 코스닥은요, 6월 저점에서 8월 고점까지요, 무려 20%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8월에서 10월까지는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었죠. 9월, 10월 달 제자리에 있었는데, 바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정된 자금,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분명히 한정적이거든요. 이 한정적인 자금에 쏠림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코스닥이 더 매력적이네? 몰렸다가, 이제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면 거래소로 몰려가는. 따라서 지금 최근에 저는 말씀해 드리는 부분도요, 다음 주도요, 주도권은 이미 거래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로 넘어갔는데 자꾸 코스닥에서만 목매어가지고 있어서는 힘들다. 왜냐면 올라가는 종목 개수가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세, 코스피가 주도권을 잡고 올라가는 동안에 코스닥이 좀 쉬는 모습이 나왔고, 이러한 흐름들은 이번 다음 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야 적어도 한두 달 이상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코스닥이 놀고 있는 동안에 거래소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승이 가능성이 좀 크고요. 최근의 흐름들 보면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탕 튀어오르고, 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이 모습이요, 작년 8월하고 동일합니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안도렐리의 특성을 이해하신다면 지금 저가 대형주, 낙폭과대 대형주들요, 단기적으로 반등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음 주에도 수평이동 계속 코스닥 버리고 거래소로 수평이동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정리와 다음 주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이제부터 오늘장 들었다 놨다 시장에서 아주 괴롭힘을 많이 줬던 종목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LG전자입니다. LG전자. 자, LG전자는 오늘 뭐 크게 강세를 보였다기보다도 최근에 이제 3, 4월 달에 강세를 보였다가 살짝 조정 주었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점검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LG전자 어떻게 보시죠? 네. 뭐 수급은 상당히 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 외국인과 개인의 싸움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우려되는 게 좀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의 지수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수가 과연 좀 올라가야지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73,000원, 75,000원대의 매물을 과연 돌파할 수 있느냐, 이 부분하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 S5를 내놨어요. 근데 지금 LG전자가 조만간 지금 G3를 지금 내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S5가 그렇게 뭐 고가로 내는 것 같아서 가격을 다운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는 하나 헌점을 해버렸는데, 과연 중국의 그런 경쟁 업체들과 삼성전자를 딛고서 과연 LG전자의 G7이 좀 성장할 수 있냐. 뭐 LG전자가 지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뭐 스마트폰 부분에서 좀 성장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보여지는데, 일단 흐름상은 괜찮다. 그래서 일단은 뭐 73,000원, 5,000원 부근 정도의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데, 그 이후에는 뭐 실적을 좀 보면서 매매가 좋겠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다음에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최근 강세는 역시 G3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가전 부분에서는 이 월드컵 특수가 있는데요. 남미 쪽에서 지금 TV 무진장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에어컨 성수기로 이제 진입이 되고 있죠. 가전 부분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도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계속 이제 이 스마트폰 부분이 참 아쉬워요. 그죠? LG전자의 스마트폰은 참 채꽃을 피우기도 전에 이미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어떤 증가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물론 적자 부분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선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좀 모호한 부분들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요, 2분기는 상당히 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적정 가치로 봤을 때 제가 적정 가치 계산기를 통해서 지금 두들겨 보니까요, 현재 가격이 69,300원인데 적정 가격이 69,985원이에요. 그러니까 딱 적정 가격 수준에 거의 이제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스펙트럼상 현재는요, 적정 가격이니까 이제부터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한 모멘텀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물론 추가적인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 74,5천원 정도까지 저도 오세기 멘토님처럼 동일한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격이 올라갔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나. 그래서 한 73,000~74,000원 정도의 가격이 오면 한번 매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자, 우리 오늘 특징주입니다. 예, SK 네트워크스. 야, SK 네트워크스 대단한데요. SK 네트워크스 최근의 흐름들이요. 아주 셉니다. 그죠? 아주 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미연오리 새끼가 뭐 100조로 뭐 거듭났다 이렇게 볼 정도로 SK네트워크스가 작년보다 상당히 뭐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뭐 부실 자산 뭐 그렇지만은 모든 전 사업이 지금 다 좋아지고 있어요. 주유소 정도 빼놓고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뭐 완전 좋아진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조금 좋아집니다. 원체 나빠졌어요. 근데 흑자가 되면서 특히 올해 같은 것이 뭐 턴어라운드 뭔 일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일단 뭐 10,000원 선까지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현재 가격이 뭐 차트를 한번 보시죠. 차트 보시면 지금 9,990원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 턴어라운드니까 뭐 1만 원은 뭐 돌파된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오늘 거래 보시면은 뭐 상당히 뭐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한 20% 정도, 한 12,000원까지는 뭐 상승이 뭐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역시 이제 최악을 통과했다는 데는 시장의 어떤 반응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부실 자산 매각하고요. 그리고 비영업 자산들 계속 축소시키면서 일단 내재적인 가치를 좀 올려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렌터카나 이 패션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다음 주도 분명히 좀 상승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데 현재의 이제 가치를 좀 측정해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요. 적정주가 산정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9,990원인데 10원 모자란 만원인데요. 적정 가격은요, 한 8,300원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1차 고평가를 넘어서 최고평가 심화되는 단계로 거의 지나가고 있죠. 밑에 스펙트럼 보시면 빨간색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물론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서 1,600원, 700원을 넘어가서 11,000원대로 간다면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오버슈팅이라는 것은 결국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 가격에서 65,500원을 달려가는 구간에서는 한 번쯤 이익 실현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적정한 가치를 넘어섰다면 다시 더 살 수 있는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장 특징주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MPK입니다. MPK. 깜짝 놀라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MPK 어떻게 봐야 됩니까? MPK를 뭐 P자 호시죠. 예. 요즘 얘기가 좀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심히 이제 봐왔던 종목인데 오늘 뭐 상한가는 뭐 좋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상당히 좋은 얘기죠. 레스토랑 매각하고 커피 사업하고 커피 출점을 늘리겠다. 그리고 중국의 그 피자 지점을 늘리면서 앞으로 전망은 좋다. 사실 작년에 실적이 크게 좋아진 건 없어요. 지금 실적이 좋아져서가 아니고 구조조정을 이렇게 하면서 핵심 사업이 지금 번창을 좀 하는 일로에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미리 선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뭐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1,500원, 1,600원 정도부터 사실 올라왔어요. 제가 실적은 아직은 뭐 꼽히는 정도로 지금 아주 좋지는 않다. 확실하게. 근데 지금 기대감으로 지금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적이 나온 다음에 더 올라가겠지만은 일단 3,000원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고평가 수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지 않겠냐 봅니다. 왜냐하면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가격대가 지금 거의 예전에 아주 그 힘들게 그죠? 올라와서 이제 반등 들어왔다가 크게 내려갔던 1,000원대까지 내려갔던 3분의 1 토막 냈던 그런 가격대의 반등 영역까지 지금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싫어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 들어왔는데 일단 뭐 3,000원 정도 넘게 되면은 있는 분들은 좀 매도를 해가지고 한번 실적 확인이 필요 보이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는 좀 3,000원대 위에서는 조금 자제를 해가지고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MPK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미스터 피자가 우리나라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일본 브랜드인데, 이제 한국화 브랜드가 돼버린 상황이죠. 좋은 내용 같습니다. 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잘한다는 것은 기대감이 분명히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의 어떤 그 MPK 주가 행보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적정한 가치 산정 하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감과 그리고 철저히 수급에 의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되고 있다. 즉 뭐냐면 거의 뭐 테마성 내지 작전주 아니냐 정도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내재 가치를 보면은요, 이 기업은 3,000원이라는 가격은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적정 주가 내재 가치와 시장 인정 가치까지, 내재 가치만 본 것이 아니라 시장 인정 가치까지도 넣어봤는데요. 그런데 고평가가요, 1,800원 넘어가면 고평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 3,000원이니까요. 3,000원이 넘었다는 것은 이 고평가 가격에서 벌써 한 40% 정도 상승했다는 것이거든요. 즉 뭐냐면 이 현재 형성된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은 절대 아니다. 그럼 과거의 선례를 역시 보시면은요,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요만큼 튕겨져 올라간 적은 있어요. 그죠? 올라간 적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항상 제자리에 오더라. 이게 바로 기업의 적정 주가와 내재 가치의 엄청난 무서움이거든요. 지금도 뭐냐면 마냥 달려가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얼마 5,000원까지 달려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투자자, 그리고 나는 타고난 트레이딩의 어떤 선수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는 들어가면 당할 소지가 굉장히 많고, 정말 지금 만약에 미리 들어가 계신 분들은 충분한 매도 타이밍을 잡고 나올 수 있는 실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할게요. 실력이 없으시다면 과감하게 언제든지 뛰어내려도 지금은 충분한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시장 특징주는 이 세 종목으로 정리를 해 봤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우리 멘토들의 수익률 점검 나서봐야 되겠죠? 자, 화면으로 오늘의 수익률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5월 24일 금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노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16일 LG U+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날 시초가에 마이너스 3.4%의 손실로 매도 확정 처리가 됐습니다. 또한 현대제철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월요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장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기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3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파인 디지털 1.92%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7.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네요.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바이넥스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월요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월요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병군 멘톨 바텍이 34.8%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무누 멘톨 쌍용차가 20.1%로 어제에 이어서 3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4위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18%로 새롭게 상위권에 등극을 했고요. 5위는 김용주 멘토의 실리콘웍스가 16.2%로 어제보다 한 단계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재훈 멘토의 사마네트웍스가 99.4%의 수익률로 1위 자리를 여전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누적 수익률 117.2%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고요. 조민규 멘토가 66.4%로 2위를, 정동우 멘토가 41.2%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다음 주장 포트폴리오 순위에는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다음 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든든한 히든카드가 있습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히든카드. 오늘도 여러분들의 듬직한 히든카드가 될 종목 준비해봤는데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간 추천했던 종목에 대해서 AS 시간 좀 가져보겠는데요. 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쌍용차, LGU+, 그리고 SK 현대제철,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증권인데 LGU+는 지난주 탄력 둔화 시세 부진으로 제가 매도 의견 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4%의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했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한 종목씩 보면은요, 쌍용차입니다. 지금 20%대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요, 왜 매도를 안 하고 계속 이제 들고 있었냐 하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그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
좋은 이 가치 투자가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꼭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정말 투자의 개념을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제가 CJ E&M 같은 거, 로엔, 그리고 현대 하이스코어, 이들 종목들을 통해서 봤는데 중간에 끊겼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리니어하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흐름들, 어제와 오늘 흐름 상당히 좀 괜찮았고요. 지금은요, 2분기 이제 본질적인 시즌입니다. 요 앞에 4월 달에 뭐 순간적으로 12,000원 갔던 것은요, 적정한 내재 가치를 향해서 살짝 뛰어가는 모습이었고, 아직은요, 2분기 실적도 전혀 이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른 템포로, 6월달 안에요. 다시 한번 12,000원대 또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계속해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인데요. SK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조금 좀 굼뜬 흐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과 기업의 어떤 개선 부분들 상당히 좀 괜찮은 상황인데요. 지금 18만 8천원인데요. 1,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고 1, 4분기 실적까지 고려해 보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실적이 적정 주가가 나오냐면 적정 주가가 19만 5천원에서 22만 4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아직은요. 분명히 한 10% 내외로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는 분명히 맞다는 사실이고요. 그렇다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SK의 이 자회사들,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들의 기업들이 각각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판단해 본다면 이 주가는요, 22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중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 3개월 목표가는 물론 한 20만원 좀 넘어가는 목표가가 되겠지만은요, 굉장히 안정성 위에서 수익을 내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제철입니다. 자, 현대제철은요, 포트폴리오 신규 편입상 이익 실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은 고평가 사항 전혀 아닌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한 73,000원, 애초에 목표가 잡았던 그 이상의 금액까지는 계속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는 76,000원인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6월달 안에도 73,400원 정도는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룰상 월요일 날 시초가 매도 의견 내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매도 안 하셔도 된다. 다시 한번 더 붙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이 종목이요. 아주 힘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 한 주 동안에 좀 신나게 달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나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이 종목 고평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연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보니까 현재 가격이 85,800원인데요. 92,780원이요. 최저평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요. 최저평가되는 금액까지도 7,000원 정도 남겨두고 있네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직도 한참 더 가도 저평가예요. 한참 더 가도 저평가니까 저는 이거 10만원까지는요, 팔지 말고 그냥 계속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앞으로 향후 6개월 안에 재평가만 받아도요, 10만원 언저리 가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속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현대증권입니다. 자, 마지막 현대증권인데, 이번 주에 살짝 상승세 나오다가 쉬어가고 있죠? 증권주는요, 시장의 신고가를 먹고 삽니다. 신고가를 먹고 사는데, 이번 주, 거의 지난주 말부터 해서 기관과 외국인들 충돌 때문에 지수가 좀 쉬었잖아요. 그렇지만 다음 주는요, 이거 돌파합니다. 다음 주에는 강한 지수의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현대증권 같이 저평가된 종목들이 치고 나갈 수 있다. 6,370원이긴 한데요. 그러면 현재의 가치로만 보더라도 지금,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7,000원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 6,300원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종목, 그대로, 4종목이네요. 그대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히든카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환율수혜입니다. 환율수혜주.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항공입니다. 항공 많이 압축되죠? 세 번째 마지막 히든카드입니다. 히든카드는요, 기업 분할입니다. 이미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죠? 저희의 히든카드 종목은요, 바로
자, 대한항공입니다. 자, 이 대한항공요. 제가 키워드에 대한 것들 설명을 빠뜨리고 넘어왔네요. 자, 대한항공입니다. 그다음에 키워드에 대한 설명 더 붙이면은요. 환율 수혜. 일단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유가가 지금 대체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적이고요. 따라서 환율 하락과 그리고 유가 하락이 같이 겹치면서 이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 환율 수혜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율 수혜주로 꼽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항공하면 아까 이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중에서 일단 항공 운송 자체가요, 지금 굉장히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한진칼과 그리고 대한항공의 분할 인해서 지금 재밌는 사실은 한진칼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대한항공 가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는 적정한 가치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우선요. 이 위에 지금 이제 회색으로 보이는 이 선이요. 뭐냐면 바로 이제 대한항공의 주가입니다. 주가. 그리고 위에 파란색이 있는 선이 바로 이제 세계 교역량인데 이 교역량이 어떻게 되냐면 2010년 상반기를 고점으로 쳐서 13년 상반기까지는요. 계속 교역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교역량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미 캐세이 패시픽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벌써 상당 부분 올라가 있었어요. 캐세이 패시픽 주가랑 대한항공은 굉장히 유사한데요. 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의 이 시간적 텀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캐세이 패시픽이 지금 간 지가 2분기 정도 지났으니까, 6개월 지났으니까, 이제는 대한항공도, 주가가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매출액은 이제 줄어드는 속도가 이제 정지가 됐습니다. 정지가 된 상태에서 이익은 어떻게 해요? 이익은 증가가 되고 있네요. 이제는 매출액까지 늘어나는 지점이면 이익의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들의 어떤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요.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200억대, 300억대 전망을 했지만 3, 4분기, 4, 4분기는요. 2200억과 그리고 1000억 이상의 아주 발빠른 그리고 강력한 이익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관들은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망들 다시 한번 살짝 정리해 드려보면은요. 세계 교역량 증가 역시 이제 화물 수송이 개선되는 부분이고 아까 유가와 환율 하락은 수혜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주 매출이 미주하고 유럽인데 특히 유럽의 경기 회복이 이제 PMI 지수가 작년 하반기부터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비 심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올 하반기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일본인 관광객의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것인데요. 중국인 관광객이 그걸 대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중국인 관광객은 대부분 다 저가 항공사나 이런 걸 많이 이용하겠지도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요. 그렇지만요. 이게 뭐 꽃보다 할배 이런 프로들 통해 가지고요. 새로운 노선을 굉장히 취향을 많이 했고 인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대만, 터키, 스페인 등의 신규 노선 투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이 저가 항공사의 점유율 부분인데 이제 저가 항공사도요 거의 이제 풀로 찰 만큼 찼어요. 추가적으로 점유율을 확대 잡아먹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자, 이를 토대로 적정한 가치의 이 플로우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밸류밴드 역시 하향 추세이던 주가가 이제 수평으로 펴져 있는 부분이고 이제부터 자기 자리 찾아갈 것 같네요. 그래서 한 위에 제가 1차 매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45,000원 정도까지는 3개월 충분히 상승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요, 현재 저평가도 저평가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안도랠리가 시작되는 지점이라 그랬습니다. 낙폭과대 대형주에 속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재평가를 받아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 바로 집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입니다. 34,000원 이 가격이면 충분히 매수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푸근한 가격이다. 목표 가격은요, 높게 잡았습니다. 45,000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3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대한항공 지금 장세에도 맞고 지금 재평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고 3박자가 갖춰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대한항공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셨다가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그리고 히든카드 남원우의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예, 오세기 멘트의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자, 히든카드를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AS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쌍용 모티어즈를 계속 제가 보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계속 지금 제가 앵무새 좀 떠들고 있습니다. 연구자석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뭐 필수 소재인 페라이트 마그네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세계 점유율 12%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비철금속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수요가 늘어나면 경기가 호전되면은 가장 먼저 이게 좋아지는 게 비철금속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황금 S라든지 이런 종목도 많이 좀 올라가고 있죠. 벤지스틸이라든지 그것처럼 이 비철금속에 속하는 이 쌍용 머티리얼은 지금 뭐 악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가가 지난주에 2,600원대에서 지금 2,500원을 조금 미친까지 일주일 정도 두고 좀 내려왔는데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상대로 뭐 3,000원대 돌파는 뭐 한순간에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비철금속 쌍용 머티리얼을 갖고 계신 분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악재가 없다. 단지 수급에서 자꾸 좀 누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2,500원 정도 깨지면 또 바로바로 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3,000원대 꼭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우진이죠. 예, 우진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원전용 계측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3년 이상,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고장나면서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자, 올해부터는 좀 괜찮아질 것으로 봅니다. 원자력 발전,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이 종목이 갈 것처럼 뭐 2, 3일 급등했다가 도 금방 또 내려오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크겠지. 실제적으로 지금 제자리입니다. 지난주에도 8,660원에서 오늘 8,520원이니까 뭐 제자리에 있는 거죠. 조만간 이제 10,000원대 정도는 넘어가지 않겠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진이라는 종목에서 자산주라고 제가 그랬어요 또. 자산주고, 이 자산 보유 금액 정도가 지금 평가액이 정도니까 상당히 자산주로서도 괜찮은 종목이다. 그래서 자산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 좋으니까 우진이라는 종목은 8,500원 이 정도면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10,000원대 이상, 11,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이 파인디지털이죠. 이 종목은 내비게이션 주력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블랙박스가 앞으로 이제 굉장히 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러시아에다가 지금 수출을 좀 잘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이제 중국 업체하고 지금 협력을 해가지고 중국에 수출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이 블랙박스가. 그렇게 되면은 막 수출이 10%에서 한 20%까지 늘어나면서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또 이 종목은 또 현금 보유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가 좀 괜찮다. 그리고 이 평가, 이 펀더멘탈도 상당히 괜찮아요. 10 이하 정도고, 다른 뭐 회사, 동종업계 대비 뭐 전혀 약간의 저평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파인디지털은 또 충분히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보이죠. 지금 시장은 역시 뭐 실적이라든지 향후 전망이 좋은 종목을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끌고 가는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은 되도록이면은 뭐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한 종목에 몰빵만 하지 마시고 끌고 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히든 종목에 대한 키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사물 인터넷 관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장 산업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재무 상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자, 사물 인터넷이죠. 뭐, 요즘 뭐, 사물 인터넷이 뭐, 화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근데 이게 뭐, 본격적으로 뭐, 사물 인터넷이다 해가지고, 꼭 짚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사물 인터넷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기술 혁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드리는 종목은 사물 인터넷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데이터 저장이라든지, 인터넷의 회선을 연동하는 서비스. 그렇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에는 꼭 이 회사의 제품, 서비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데이터의 저장 및 송출, 사물 인터넷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성장 산업입니다. 자, 시스코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2016년까지 트래픽, 인터넷 트래픽이 아마 4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 증가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이 회사가 국내 트래픽의 17%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트래픽 증가에 대해서는
증가가 되면은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재무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20% 정도의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러니까 20%의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좋거든요. 거기다가 거의 지금 무차입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거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준까지 지금 내려갈 정도로 무차입 경영이니까 회사 튼튼하고 영업이익률이 좋으니까 향후 전망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히든 카드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KINX입니다. 자, 이름이 길죠? 예. 7글자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좀, 이름이 기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반드시 번호로 하면은 좀 기억력이 좋습니다. 093320이니까 이렇게 번호로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자, 이 종목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수급을 봐야 되겠죠? 뭐, 사물 인터넷이다, 뭐, 재무 상태도 좋다, 뭐, 다 좋으면은, 그러면 마지막에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지금 뒤에 보시면요. 지금, 거래가 지금 한 달 정도 간격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예, 크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상장 주식이 486만 주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보유를 다 빼버리면 한 유통 물량이 한 200만 주짜리인데, 좀 한 달 간격으로 지금 3월부터 40만 주, 50만 주, 오늘은 60만 주까지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거래가 아주 잘 이루어졌다. 거기다가 단기 반등 여기 위에서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그 위에서 내려오면은 바로바로 들어올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이 조금 반영이 된다면은 이 종목은 바로 위로 또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봉 차트가 굉장히 누군가 강하게 좀 매수를 좀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지금 차트에서 일봉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2013년 그러니까 2013년 전에는 조금 이 종목의 급등하기 좀 심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진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13,000원에서 15,000원 요 사이에서 지금 올해 지금 계속 수렴을 하는 그런 과정이죠. 예. 그래서 조만간 이제 15,000원 정도 오면은 밀어내고 13,000원 정도 때가 들어오면은 또 매수를 하면서 지금 주봉상 보면은 지금 한 10주 정도니까 한 두세 달 정도 지금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거래가 지금 충분히 받쳐졌기 때문에 조만간 15,000원을 돌파된다면은 예전에는 지금 고점인 2만 원까지는 뭐 손쉽게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 주식이 많지 않고 그리고 유통 물량이 한 200만 주 내외니까 지금처럼 60만 주 정도 물량을 소화할 정도니까 뭐 재료만 파악하면은 바로바로 큰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KINX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키포인트는 역시 어떤 거냐?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기본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데이터의 저장과 송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 여러분들. 데이터라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저장했다는 항상 넣었다가 뺐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사물에서 중요하다. 그 기본적인 사업을 하는 게 바로 KINX고요. 그리고 2016년까지는 트래픽이 계속 증가합니다. 이 트래픽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 이게 데이터 저장이라든지 송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트래픽이 4배 정도 늘어나니까 폭발적인 성장세죠. 예, 그러니까 이 트래픽 증가에 여러분들 초점을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KMW라는 종목이라든지 많은 이 트래픽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같이 좀 이 종목도 내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조명을 받지 않겠냐 생각되기 때문에 이 트래픽 관련주들을 눈여겨보고 특히 KINX는 재무 상태도 우수하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삼성전자가 SNS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여기 시장에 진출을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오늘 발생을 했죠. 그래가지고 인터넷 관련주, 특히 트래픽 관련주 이쪽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이론이 뭐 상황을 쳤고요. KMW도 1,500원대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KNX도 장중에 뭐 10%까지 가까이 올라가다가 뭐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또 결국 마감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SNS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그동안 재료가 없었고 모멘텀이 없었는데 이러한 모멘텀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상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거래량도 나왔고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과연 20% 정도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무차입 경영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트래픽 시장의 10% 이상을 지금 점유를 좀 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카카오톡, 거기다가요, 지금 데이터 인터넷 사업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실적 자체도, 20%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한 300억 정도 나온다, 20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40억 정도 영업이익이니까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날 때마다, 영업이익이 확 늘어난다. 지금, 한쪽에서 지금 2만 평 그런 건물에다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저장 장치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활발한 거래라는 겁니다. 결국 주식이 올라가려면은 거래가 터져야 돼요. 근데 지금, 40만 주, 50만 주, 60만 주, 한 달 간격으로 계속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누군가 좀 강하게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은 13,000원대에 사면은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5,000원 넘어가면은 2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13,000원대에선 아주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 전략을 보면요. 오늘 13,800원이 이제 매수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종가예요. 그러니까 13,800원 정도니까 뭐 물려도 많이 내려가 봤자 13,500원 내려있죠. 그러니까 5일선이 13,600원 정도, 700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13,800원 정도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나오면 더 좋고 매수를 하시기 좋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잡아도 무리가 없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손절가는 꼭 한번 지키셔야 됩니다. 12,800원입니다. 12,800원은 일봉에서 보여드리지 박스권 하단부 지지입니다. 거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한 단계 추가 하락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12,800원 꼭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오세기 멘토의 히든 카드 KINX였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지금까지 남은호 오세기 멘토의 히든카드였는데요. 자, 막상막하 투맨쇼 오늘도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막상막하 투맨쇼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밤낮으로 주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막상막하 투맨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누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세기 멘토님. 자, 여러분 다음 주도 수익 내러 오세요.